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학군단을 전역하시고 대기업에 취업하신 우리 학군단 출신 예비역 중위분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 57기로 2019년도 공병 소위로 인관을 해서 21년도 6월 30일에 전역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삼성 SDI에 입사를 해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신입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프로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직책이 다 프로여서 뭐 사원, 대리 이런 게 없이 위에 간부님들 말고는 다 프로. 그럼 공병으로 근무했어요? 예, 맞습니다. 어디서 근무했어요, 공병으로? 저는 27사단 네. 공병대대? 공병대대 4단 예하에 공병 직할 때 공병대대에서 네. 소대장 1년 하고 이사과장 1년 이렇게 하고 전역했습니다. 이 기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와, 고생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모르는데 전방 4단 공병대대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여단이 그나마 좀 낫는데 공병단. 네, 4단 공병대대는 힘들거든요. 왜냐면 우리 공병 4단에 뭐랄까 관리 아저씨? 약간 무슨 사단에 일만 나면 우리 공병대대 찾으니까. 약간 좀 그 관리사무소. 옛날에 그러면은 소대장 1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인사과장까지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부대에서 장기하라는 말은 안 했어요?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단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은 선배님들이나 이제 뭐 중대님들이 야, 너희 중에 장기에 손 들어봐 이러면은 손을 드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때 네. 저는 단기 복무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때 저는 약간 전략적으로 갔어요. 뭔가 학군 출신으로 나는 전역을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소대장만 2년 한 놈이나 아니면은 소대장 1년 하고 참모 1년 한 놈은 좀 다르다고 좀 판단을 해서 그때 이제 보직 바뀔 시점에 다시 생각이 바뀌었는데 저 참모하고 싶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저 장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생활을 하다가 전역할 시점쯤에서 다시 죄송합니다. 저는 전역을 하겠습니다. 보직 먹튀를 했군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네네. 결국 인사과장이란 자리는 솔직히 인사과장이 업무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게 인사과장의 자리를 못하면은 부대가 좀 마비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국 믿으니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소양한테 잘했으니까. 네네. 경기할 놈이 네네. 하고 싶다고 했는데 걔한테 안 맡겼다는 건 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전임 선배가 좀 약간 너무 엘리트? 너무 막 잘하는 모습 때문에 난 단계인데 나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군생활 하면서 네네. 소대장 1년하고 네네. 인사과장 1년 반을 했죠. 전역할 때까지. 네네. 확실히 인사과장 도움이 됐죠. 저는 진짜 너무너무 심각하게 도움이 많이 됐죠. 진짜 많이 도움이 됐고 일단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단기인데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너는 왜 장기처럼 일해? 뭐 장기 복무야?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뭐 6사는 엘리트, 뭐 3사는 체력왕, 근데 학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뭐 유도리 있고 융통성이 있고 그런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저는 제 출신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출신이 욕먹는 게 너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대에서 복무하는 간부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너 학군 출신이니까 뭐 대충 하겠지. 전 그 말 듣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약간 제 소속감이 되게 강한 편이라서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었고 그거 하려고 인사과장을 했었었고 근데 인사과장 하면서도 소대장 때랑 너무 다르죠. 소대장 때는 기껏 해봐야 중대를 보는데 인사과장 때는 어찌 보면은 대대를 다 봐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이 중간 관리자로서 느껴지는 그 책임감 소대장보다도 더 크게 느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책임감이 저는 지금 이제 삼성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회사를 잠시 다녔었는데 그때도 많이 느꼈었죠. 이 책임감 하나가 정말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를 그때 이제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제 학군 동기들 중에서도 전역하는 친구들은 네네. 소대장만 전역할 때까지 하는 친구도 있긴 했거든요. 네네. 아예 참모 맡기 싫다고. 네네. 왜냐면은 참모라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귀찮기도 하죠. 귀찮은 것도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소대장 때는 참모들이 편해 보이지만 앉아서 참모로 올라가면은 일하니까. 소대장들 보면은 참 귀엽잖아요. 뭐 저 하는 것도 모르고. 없는 것들이 그래. 야근하고 그러면 웃기잖아요. 물론 소대장도 힘들지만 근데 확실히 인사과장이라는 그런 실무 업무를 해보고 네네. 회사에 와보니 네네. 좀 어떤 점이 좀 많이 도움이 됐나요? 한 개 조직의 장이라는 것 자체가 흔히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인사과장으로 치면은 제 밑에 있는 군기양 담당관, 뭐 인사 담당관이 하는 업무를 위에 있는 지휘관께서 물어보면 솔직히 제가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지. 그죠. 하는데 이제 그걸 모두를 제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과장이니까, 과의 대장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내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담당한 업무들까지 알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알려고 하고 뭐만 모르면 담당한한테 가서 다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계속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요. 근데 그게 신입사원으로 갔을 때 신입사원 가면 뭐 대단한 일 안 하거든요. 어찌 보면 소대장보다도 덜한 뭐 2등병 수준의 일밖에 안 하는데 그 업무 하나하나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누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저는 장교 출신이라면 이 업무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을 때 나 완벽하게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몸에 배어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상적인 장기생활을 했다면. 그래서 이런 모습, 업무 하나를 대하는 데에 대해서도 되게 책임감 있게 수행하려고 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과장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이제 위에 뭐 예를 들면 뭐 차장, 뭐 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저들 마음에 들지? 그걸 조금 쉽게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아, 요즘 세대들이 느끼지 못하는 왜냐면 다소 군대에 뒤쳐져 있는 그런 꼰대 문화나 그죠. 비위 맞추는 그것이 그런 것들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다. 몸에 배어있죠. 진짜 정말 그냥 단적으로 사소하게 뭐 회식 자리만 가도 대장님 나가시면은 제 차에 태워서 네. 모셔다 드리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세팅하고 대장님 앞에 앉아서 고기 굽고 이런 사소한 것들. 항상 인사과장이 건배 제의를 먼저 꺼낸다던가. 그죠. 그리고 식사할 때도 이거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식사 장소도 인사과장이 정하잖아요. 서칭 한번 하고 이제 예약도 다 인사과장이 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약간의 MC까지. 그렇죠. 지금 이제 전역을 하시고 네네. 삼성이 입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삼성맨이 된 거 아니에요? 네네. 삼성맨이 되기까지 좀 과정이 어땠나요? 일단 공대 출신이라서 인문계 분들에게는 도움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스펙으로 따지면은 저는 단국대학교 천안을 나왔는데 엄청나게 높고 그런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한 학교. 그 적당한 학교에 저는 공대인데도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과셨네요? 저는 에너지공학과인데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삼성 SDI 이게 2차 전지 회사로 온 거고, 전 자격증 하나도 없었고 그때 전역했을 당시에는 영어도 없었어요. 영어도 없었고 그냥 아예 노베이스. 근데 내가 서류를 쓰던 면접을 보던 거기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이 장교 생활을 했다는 것밖에 없었었고,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쓸 때도 이 경험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을 해서 썼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대다 보니까 실험 설계 이런 거는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적당히 쓰되 이 장교 생활을 한 것만큼은 좀 열심히 썼어요. 내가 내세울게, 내 장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멋있게 내세워야 되니까 거기에 좀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럼 삼성 입사하실 때 네. 영어도 없었어요? 이제 그때 이후에 딴 거예요. 아, 그때 이후에 이제 전역 직전에 없었고, 보면 뭐 운전면허, 네. 그 영어 자격증, 그 다음에 끝. 자격증 이거 끝. 삼성 들어올 때? 예. 삼성이 그렇게 문턱이 이렇게 낮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활동은 되게 많이 했어요. 학생회 대외 활동, 뭐 해외 뭐 봉사 활동,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혹시나 삼성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난 내가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내가 가는 산업에 대해서 뭔가 한 게 없는데 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라도 했으면 거기서 내가 뭘 얻었느냐를 끄집어내는 게 저는 삼성 합격의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삼성에 붙어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있는 건가요? 아니, 원래 좀 이렇게 에너지가 있었나요? 이것도 트레이닝 된 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후보생 생활하고 장교 생활하고 알게 모르게 트레이닝이 전 다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받을 때 외워서 이제 뭔가 교관인 척 하면서 막 대본으로 외우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외우고 땡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언젠간 뭐 쓰이겠지. 장교 생활을 하거나 그럼 난 전역할 거고, 그럼 누군가 앞에서 말해야 될 때가 되게 많을 텐데, 이왕이면 좀 정제되고 뭐 어디 가서 응변학원 가서 돈 내고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모습이 더 좋다, 뭐 지시봉투들 뭐 이렇게 잡아라, 뭐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네. 그럼 그때 많이 트레이닝이 돼서 지금 발표할 때도 보면 약간 조금 군인스럽게 하긴 해요. 그때 배운 게 몸에 남아있긴 해서. 저는 인사과장 생활 할 때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밤을 새서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었고, 주 7일 근무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인사과장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 원래라면 1년 동안 모은 돈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좀 써서 세계 여행을 가려 했는데, 이제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 제가 가고 싶은 도시가 뭐 도시 봉쇄령 내려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네. 예, 포기하고 국내 여행하고 뭐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스텝 생활하고 예, 그렇게 놀다가 위에 올라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럼 딱 전역하고 1년 만에 삼성맨이 된 거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제 주변의 동기들이나 후배들도 네네. 전역하고 1년은 살짝 방황하더라고요. 그죠. 첫 번째 직장은 무조건 그만두더라고요. 급하게 가니까 다들. 근데 동기들이나 주변 일단 사람들은 가야 되니까. 첫 번째 직장은 무조건 그만두더라고요. 맞아. 여러분들 학군단 취업하실 때 첫 번째 고르는 친구들은 대기업 이하는 걸러야 돼요. 삼성에 오시니까 전 회사랑 지금 좀 뭐가 다른 게 좀 있습니까? 뭐 제 업무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사원들, 그러니까 임직원들을 대하는 자세, 저희를 대하는 태도, 그들은 예를 들어서 시험상 교육을 받으면, 여기 삼성은 시작할 때부터 그 삼성은 그 계열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육을 한번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삼성 전자 친구들이랑 교육 같이 받았는데, 그 교육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삼뽕이라고 하죠. 삼뽕을 일단 심어줘요. 파란색 피가 흐르도록. 삼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여러분들 온 거 우린 너무 축하한다.
그냥 뭐랄까 우리가 북한 가면은 김정은이가 막 오면 막 수행 박수 치듯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지용 회장님 보면 그렇게 되나요? 저 실제로 봤어요. 가슴이 먹자 오르나? 이거 연예인 보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나요? 너무 놀래가지고 말도 안 네. 났어요. 오! 아 지금 완전히 삼성 뽕이 지금 가득 찼네. 아마 지금 지나가는 동기들 자꾸 물어봐도 아마 너 최고 기업 어디 아니면 삼성 이럴 거예요. 아 당연하죠. 삼성은 뭐 세계적인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와 삼성 붙었을 때 부모님 반응 어땠어요? 와, 근데 저는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면접은 좀 잘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근데 서류나 필기가 약해서 아. 만약에 그게 총점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뭐 좋은 학교 나온 아이들한테 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본인한테 계속 했어요. 괜히 나 될 것 같아. 솔직히 면접은 잘 봤거든요. 잘 봤는데 나 면접 잘 봤어. 나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괜히 기대치가 올라가시게 될 거 봐. 전 회사에서 어김없이 야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사무실에서 확인했어요. 합격자 네. 발표를. 네. 합격하고 캡처해서 부모님 가족 톡방에 올려 보내고 저한테 보여지는 건 없지만 들리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친척들이나 뭐 친구분들이나 네. 최근에 추석 때 네, 추석 때 그때 이제 엄청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를 이제 옆에서 보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없었을 때 누나를 통해서 듣거나 하면은 그때 되게 많이 기쁘죠 저도. 삼성은 우리 아들 삼성 다녀 그 한마디면 되잖아. 그죠. 뭐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부연 설명 뭐 반도체 전 어디 뭐, 안 물어보잖아. 네, 맞아, 어른들이 맞아. 아유 삼성이야? 네, 맞습니다. 거의 끝인데. 맞아, 우리 맞아, 아들 맞아. 뭐 어디서 다녀? 그 뭐 하는 회사인데? 그치. 그 뭐 하는데? 뭐 만드는데? 물어보잖아. 맞아. 사실 근데 삼성은 그게- 그냥 맞아. 삼성. 네, 맞아. 지금 삼성의 뽕이 갓 입대한 북한 건 같습니다.